민주당에서는요, 이런 말을 떠나서 실제적으로 부동산 뭐 종부세 강화 그 법안을 실제적으로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전에 입법화를 완료한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뭐 힘을 실어갈 것이고 이것이 뭐 설 밥상 민심에서 분명히 폭넓게 좀 회자가 될 거라는 것 한 말씀만 좀 같아요. 보태도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 예를 들어서 강기정 수석의 그건 100% 실언이에요. 말 실수고 그것이 그러니까 그 선거를 앞두고 있는 민주당한테 당연히 마이너스죠. 그걸 부정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부동산 그 시장의 어떤 흐름을 본다면 민주당한테 불리한 의제인 게 틀림없죠. 그러니까 그거를 부정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게 이거잖아요. 오히려 일찍 맞은 게 더 그러니까 민주당한테는 다행일지도 모른다는 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자, 부동산이라고 하는 문제는 느낌이나 찬반의 문제가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실익으로 다가오는 문제예요. 생활의 네.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책 구도를 만약에 짠다면 그냥 강기정 수석의 어떤 말 실수를 정책의 어떤 그 방향에 대한 어떤 구도의 차이로 만약에 짠다면 민주당 부분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일방적으로 수세에 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구도 속에서 공방으로 가져갈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 수 있다. 저는 예. 그것만 말씀드립니다. 약간 우려되는 지점이 아까 이제 김종건 선생님은 예방 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더 나아질 거다라는 어떤 그런 뭐 낙관적 인식을 할 수 있죠. 네. 그런데 저는 많은 국민들이 목도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예방 주사 성격이 아니라 뭐가 잦으면 뭐가 나올 것 같다고 진짜 지금 앞에 18번이나 뭔가 뭐 나왔어요 지금 보면은. 근데 문제를 해결 못하고 나중엔 또 이상한 게 나올 것 같다는 얘기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기대 심리라는 거, 이것들이 해열제 역할이든지 무슨 역할이든 해가지고 안정시킬 거란 기대보다 이제는 비관론 자체가 이제 작용하는 거거든요. 아니 세상에 대통령이란 최고 권력자가 집값을 제자리에 돌려놓겠다라고 했으면요, 이건 일대 사건이고요. 만약 시장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뭐 반응이 있다면은 폭락했어야 돼요. 그냥 하루 이틀 단위로. 근데 그런 기조가 안 보이는 거는 분명히 저것은 그냥 헛방일 것이다. 이런 점이 확실히 있는 거죠, 사람들이. 근데 이런 가운데 보면은 이제 링에는 싸움의 경쟁자가 상대가 있듯이요. 자유한국당에서는 어제 관련되는 이제 공약을 내놨는데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완화하고 뭐 분양가 상한제 폐지한다는 내용인데 그래서 지금 이제 화면에 나가는 주요 내용들이 있습니다만은 여기 관련해서 오늘 뭐 민주당에서는 박광원 최고위원 경우에는 이 과거 그 박근혜 정부 초기에 부동산 정책을 좀 거론하면서 친박 공약을 내놨다 이런 식으로 또 비판적으로 공세를 취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바로 제가 이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당장 나오고 있는 게 최경환 전 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시 소환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그 장관하면서 빚내서 집 사라. 이 부분을 지금 다시 그러니까 뭐냐면 리마인드 시키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 물론 정치적 공세겠죠. 정치적 공세인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그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완화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서 이 정책 방향이 과연 맞는 것이냐라고 하는 맞불을 놓는다라고 한다면 네. 이거에 대해서 어떤 그러니까 그 선거 국면에서 유권자들이 이 공방과 논쟁 구도에 들어왔을 때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 저는 주목해야 되는 게 바로 거기에 있다는 얘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마침 이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됐느냐? 그러나 그거를 지금 똑같이 되풀이한다는 식의 공세는 그건 그냥 정치적 공세인데 그것도 적절치 못하다고 보는 것은 하늘에 떨어진 부동산 정책이 없습니다. 정확히 적어도 제가 그 노태우 정부의 신도시 정책으로 그 앞 강남 집값이 잡혔던 이후 또 이명박 정부에서 보금자리 주택 그 공급을 하면서 어쨌건 부동산 가격이 가장 안정됐던 상황 보면은 두 가지는 확실한 거예요. 첫째는 경기 순환의 흐름과 맞아야 돼요. 근데 박근혜 정부 때는 뭐냐면 이미 2009년에 그 금융위기 극복이 돼서 2011년부터 어느 정도 쉽게 하면 상승 추세로 올라가는데 거기다가 기름을 또 분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나 지금은 왜 거꾸로 하고 있는 거냐면 제가 요 얘기만 할게요. 우선 공급이 전제가 안 되겠다는 거 첫째. 공급 대책이 전혀. 그다음에 거의 전혀라고 얘기해도 될 만큼.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미 경제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지만은 2017년 11월이 경기 고점이었고 그 뒤로 계속 한국 경제가 지금 말하자면 하강 국면으로 내려가고 있는 때에 이런 말하자면 경기 위축시키는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 큰 흐름이 전제되지 않으면 그 하나하나 조그만 무슨 계획은 벗고 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런 큰 그림이 없이 부동산 정책을 잘 제가 보기엔 모르시는 분들이 주도를 하니까 이념지향적으로만
그게 그러면- 과연 얼마나 네, 먹힐지 예, 제가 예, 이제는 짧게 반박하고, 국민들이 예,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반문하고 다음 넘어갈게요. 네, 짧게 그럼 짧게 두 가지만 저는 예.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그냥 문제의식만 던지고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한국당 보면 공급 확대한다고 했어요. 근데 또 맨 뒤에 가면 3기 신도시 건설 정책은 전면 재검토한다고 그래요. 그건 잘못된 거니까. 3기 신도시 건설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공급 확대할 수 있는 대책이 뭔지가 저는 궁금하고 그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폐지하고 고가주택 기준을 조정을 한다고 네. 해요. 그럼 누구한테 좋을까라고 하는 것을 반문하고 이런 식으로 논쟁이 짜여진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